오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천간이 10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딱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고 지지도 12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80년대에서 90년대생들이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화 영화에서 꾸러기 수비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 가사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명리를 하는 입장에서 자축인묘 순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인부터 외울 거예요. 인, 묘, 진,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사오미, 그리고 또 끊어서 신유술, 그리고 이거 좀 넘어가려나? 해, 자, 축. 예, 이거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외우는 게 첫 번째다. 사실 십성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는 이 글자 22개를 외우는 거예요. 사주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 22개만 외우면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22개로 사주를 보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한 이유는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천간에 10개가 있는데 2개씩 끊으면은 오행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갑, 을은 목이 되고, 병, 정은 화가 되고, 무기는 토가 되고, 경신은 금이 되고, 임계는 수가 되죠. 목화, 토, 금, 수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양도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붙여주시면은 천간 10개는 끝납니다. 천간 10개는 끝나요. 이 오행과 양이 중요한 이유는 십성을 표출할 때 이걸 근거해서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변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목, 화, 금, 수예요. 똑같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 끝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토이다, 토. 쉽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양, 여기는 여기는 양, 여기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알파벳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어 공부가 되는 것처럼 사주명리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알파벳이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에 대한 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이제 오늘부터 할 강의는 여기 목화, 토, 금수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목화, 토, 금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강의는 목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목. 뭐 여기 제가 입문반이지만은 공부 어느 정도 다 하시던 분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마주쳤으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잘 몰라요? 에너지? 에너지. 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장, 의지. 여러분들이 사실 머릿속에 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조각나 있어요.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제 강의는 목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에 대해서 막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목이 에너지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에너지가 맞아요. 근데 목만 에너지가 아니라 화도 에너지, 토도 에너지, 금수도 다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의 발현, 방향, 성향 이런 게 다 다를 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그러한 에너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연도 어때요? 그런 에너지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목을 뭐라고 해요? 네, 나무라고 하잖아요. 목이 나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의일까요? 목이 나무다. 나무 목자를 쓰기는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의냐고요. 목은 나무가 맞긴 맞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고요. 목이 나무다라고 하는 방식은 잘못됐어요. 화는 불이다. 그래서 어떤 통변이 나와요? 화가 부족하면은 불 가까이 있어야 된다. 불을 쓰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수가 없으면 집에 어항을 놔라. 물 많이 마셔라. 강가에 살아야 된다. 금이 부족하면 뭐라 그래요? 쇠붙이를 막 몸에다가 크로마츠 반지 끼고 다녀야 돼 막. 그럼 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연에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오행을 굉장히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에너지라는 걸 알면 된다고요. 자, 그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네, 맞죠? 그래서 나무 에너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돼요. 위로. 근데 이 위라는 개념도, 위라는 개념이 뭐예요? 어디가 위예요? 어디가 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가 위야? 설명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에 반하는 방향이 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위를 얘기할 수 없어요. 우주에서 보면은 남극에 만약에 내가 있어요. 우주에서 보면은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정의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나랑 반대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위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잡아당기는 거에 반대 방향이 위다. 그리고 위는 또 다른 얘기로 화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화 에너지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오늘 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그 위로 가는 게 우리는 지향성이라고 하고요. 지향성인데 이거는 단일 지향성이에요. 단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일이란 개념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지향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목은 물상으로 얘기하면 또 선과 연결이 돼요. 선, 단일 지향성, 선.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물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만약 목이 강한 사람이 저처럼 사주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소수, 1대1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단일 지향성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는 거야, 강의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각이 좀 두렵고 뭔가 이렇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 보면은 목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강해요. 사람이 적을 때 에너지가 막 튀어나와요. 몰입해서 막 강의가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 파워가 안 나와요. 그 에너지가. 반면에 이제 뭐 이런 단일 지향성을 얘기할 수 없는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죠.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래요. 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소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소수 강의 같은 거 안 하시냐고, 1대1 강의 안 하시냐고 안 한다 그래요. 저는 바로. 네. 그게 이제 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거다. 사주의 십성으로도 그런 거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물상적, 오행적 이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목밖에 없어, 사주에. 화는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수강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조언들은 과외 같은 걸 하시면 된다. 소수 그룹으로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눈치 보지 말고 들어오세요. 예. 눈치 보지 말고 저 뒤로 이렇게 카메라 피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씩 뜯어서 가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발이라 그래요. 분발지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터뜨리듯이 뻗쳐 나가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연결되면은 뚫고 나가는 힘 같은 거예요. 나간다. 뚫고 나가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쓰고 보니까 어때요? 이 특징들이 다 나무가 이거를 다 대표하고 있네요.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목 이꼴 나무가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목이라는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진짜 나무가 목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통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목이 없네? 식물 키워라, 화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미신이라고, 그런 게 미신이라고. 저런 것들 때문에 사주가 양지로 못 올라오는 거라고 제가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발, 특히 뚫고 나간다, 이 에너지를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씨앗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단한 씨앗. 여기에서 싹이 날 때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냥 잡으려면 나 있잖아요. 근데 그 싹이 나오는 과정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터트려지듯이 이렇게 나요. 그게 수생목이에요. 수생목이 그 나무한테 물 주는 게 수생목이 아니라 목으로 뚫고 나와서 싹이 되는 게 수생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팝콘 터지듯이 팍 하고 터져요. 목이 못 참았다는 듯이 터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에너지는요, 굉장히 여러 곳에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출산이 되겠네요. 출산. 아기가 못 참고 튀어나오잖아요. 만삭 때 출산을 하면은 그 산모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태길 시간은 내일이니까 내일까지 참아야지, 이게 돼요? 안 되죠. 못 참듯이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요, 그런 뚫고 나가는 힘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식물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특히 우리 이제 팝콘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 튀어나가는 힘의 근원이 있을 거예요. 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그 목 이전에 수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힘이고 응축하는 힘이고 억압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차력이 뭉쳤는데 거기에 단단하게 더 이렇게 누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풍선 같은 거 눌러보면은 위에 아래에서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듯이 그렇게 막
펼쳐 나가죠. 빈틈을 찾아서. 그게 바로 목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에너지의 근거는 수라고 하는 에너지의 억압이다. 수의 억압적인 것 때문에 반발하는 힘으로 튀어나가는 게 목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어때요? 모든 현상을 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이런 수의 에너지가 하필이면 또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의 연도에 기해, 경자, 신축 억압이 굉장히 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신축년부터 어떻게 돼요? 축이라는 글자는 수를 한 번 더 압축을 한단 말이에요. 신축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억압되니까 이제 아이 못 참겠다 하고 튀어나가죠. 예, 방역수칙 잘 안 지키기 시작하고요. 올해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아예 모근이 대놓고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들 머릿속에선 코로나가 지워져 버렸죠. 저는 어딜 가도 코로나 걱정을 안 해요. 걸리면 걸리고 말지 약간 이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인드가 대부분 목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적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역사에 빗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압적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군부 통치하고. 역사에겐 상당히 조심을 해요. 대부분 해석들을 막 제각각 자기식대로 하니까. 근데 있는 사실만 얘기하자 보면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독재 시절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억압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위하고 난리 나고. 특히 80년대 병인년, 정묘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막 민주화 시위하고. 그렇게 했더니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직선제, 못 참고 직선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원래 간선제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특이하게 연도조차도 그런 목이 들어올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6년, 87년. 88년도 뭐 그런 목의 그 기운이 정리된 시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의 에너지는요, 갖다 붙이면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목이에요. 네, 중력에 반해서 서 있는 거잖아요. 누워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럼 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인묘, 진시, 인시부터가 3시 반인데, 어떤 거예요? 깨어나는 시기잖아요. 일어나는 시기이고, 생명하는 시기이고, 그게 목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3시 반에 일어났을 거라고요. 늦어도. 뭐 2시에 뭐 닭이 울고 막 이래서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목의 에너지는 그렇게 태동하는 힘 같은 거예요. 뚫고 가는 힘, 깨어나는 힘, 그 수라고 하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힘. 그 힘의 이제 방향은 위가 된다. 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위에는 화가 있다. 그럼 이제 화가 없는 목과 있는 목은 뭐가 다를까요? 네, 위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위인지 모를 수 있어요. 화가 없는 목은. 그리고 잘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뚫고 가려고 하는데 뚫는 방향에 화가 있어야 어때요? 화가 이쪽이야 하고 유도를 하겠죠. 이쪽이야. 해가 떠야 나무가 해를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선물 받은 제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그 화분들이 큰 게 있어요. 그 창문이 옆에 있잖아요, 뒤에. 창문에 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화분이 이렇게 창문 쪽으로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창문가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반대로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가요. S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분들이 살짝. 화가 있으면은 그 화가 있는 방향으로 목은 가더라. 사주대에서도 그래서 화가 있어야 목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목이 가득한 아이가 있어요.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화가 없으니까. 화가 있어야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한다, 저걸 내가 향해서 간다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화가 없는 거에서 어때요? 그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목적 없이 공부한다. 의지가 별로 없다. 공부에 대한 의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의 에너지들이다. 그래서 목은 시작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인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 뭐 금이 강해도 시작할 수 있고요, 화가 강해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의 에너지는요, 생전 처음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수의 단계, 목을 얘기하기 전에 수를 얘기해야 될 텐데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드러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거는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볼 수 없다. 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수에서 벗어나서 나왔으니까요,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으로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씨들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꽃인지 몰라요. 정말 그 식물에 대한 박사가 아닌 이상은, 우리 일반인들은 꽃들 이렇게 그 씨앗들 종류 이렇게 펼쳐놓고 뭔지 맞춰보라 그러면은 못 맞출 거라. 민들레 말고는 다 못 맞출걸요? 민들레는 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싹이 되고 꽃이 되면 알아가죠, 점점. 근데 이 싹이 나오면 그 단계에서 또 이게 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목이다.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임산부의 그런 태아의 성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옛날엔 뭐예요? 목의 단계로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고요. 목으로 나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만 얘 성별을 알 수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목의 반대편에 있는 시작도 있는데 그거는 목화의 단계를 지난 금. 그것도 시작이에요. 근데 완전히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금의 시작은 여기 이제 재가 붙어요. 재 시작이 된다. 기존에 했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 시작을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하는 시작 같은 거다. 그래서 금도 시작이고 목도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와서 이제 불을 켤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것도 목의 단계인 거예요. 불을 켰으니까 시작의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목은 이런 시작적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인간 관계적인 걸로 확장을 하면은 관계의지로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목은 관계를 맺고자,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선이라던가 지향성 이런 것들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거, 밖으로 나가서 관계하고자 하는 의지는 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어도 낯가림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십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오행이 가진 에너지가 그래요.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별 두려움이 없다. 이거를 애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은 인간의 생애로 놓는다면은 유아기잖아요. 어린 시절. 목의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이들처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걸기가 힘들 텐데 아이들은 잘해요. 옛날에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 안 걸거든요? 초딩들이 와가지고 막 말 걸고 형 이거 뭐예요? 물어보고 당황했어요. 되게 얘는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처음 본 애들이 다 목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려봐도 학교에서 어때요? 넌 이름이 뭐야? 지금 생각해보면 넌 이름이 뭐야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는. 지금의 저한테는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다 나요. 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처음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어때요? 다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이 목이 없어지고 있죠, 점점. 호기심, 감정을 얘기하면 호기심 같은 것도 연결돼요. 궁금한 걸 해소해야 되는 거. 화가 있으면 해소가 될 것이고 화가 없으면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계속 호기심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의 단계에서는 어린아이고 처음 나온 거고 세상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니까 어때요?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아이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에서는 이걸 이제 저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논문으로도 상당히 증명이 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행복은 DNA에 있다고.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전자가 있대요. 행복을 못 느끼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모아서 분명히 사주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목이 강할 거라고요. 그런 내가 호기심 또는 이제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거 이건 다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없으면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찌들어 버리잖아요. 제가 어제 최현우 마술쇼를 보고 왔어요. 와이프랑 성남에서 하더라고요. 마술쇼를 보고 왔는데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왔어요. 애들 막 많이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마술 한번 할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최현우 왔어요. 그리고 막 관객석에서 한 명 뽑을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뽑아달라 그러고 너무 쟤들 너무 부럽다. 즐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어렸을 때 마술 되게 좋아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가서 온전히 즐기질 못했어요. 딱 마술할 때마다 저기 분명히 무슨 트릭이 있을 거야.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저기 숨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래서 카드 마술할 때도 저 손기술 얼마나 연습했을까. 이러고 있는 거여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난 타락했다고. 이거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어른이 돼버렸다고. 이런 약간 자조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충격적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순수하게 즐겁게 즐기는 건 다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이 발달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즐거움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걸 잘 느끼는 에너지로 다 연결이 되니까. 다만 이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이라면서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겠죠. 트라우마가 되겠네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 상처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유아기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특히 목이 강한 아이들이 유아기에 그런 상처를 받으면요, 거의 평생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목이 없는 애들이 유아기를 잘못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극복은 할 수 있어요. 평생 상처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관계의 의지를 맺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 나가는 것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의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관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목의 에너지 하나로는. 여기에서 화까지 도달을 해야 관계를 맺고 섞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목은 그냥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주에 목은 있는데 화가 없으면 어떤 거예요? 의지는 강한데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의지만 강하고 결과까지 됐다라는 보장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목이 있는데 사주에 화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 어떻게 된 거예요? 까일 수 있어요.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화가 있으면 어때요?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사귀는 것까지 가능해져요. 자, 그거는 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계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섞이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은 화가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고백하고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일방향, 단방향으로만 가요. 양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됐다라는 화까지 가려면요, 화가 있어야 그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은 뚫고 가듯이 일방향으로만 소통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 방 안에. 여기 문이 있어요. 문 여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예요? 목이에요. 관계를 맺고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 여기는 수호의 공간이에요.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벽들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이 되는 거예요. 목. 새로운 에너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행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의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점프가 됐죠. 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목의 에너지가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접목을 하면 어떤 걸까? 자, 뚫고 가는 힘. 자, 우리가 이제 동식물로 연결하면 뚫고 나가는 힘이 가장 강한 동물들은 뭐예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뭐 연어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양생물, 물고기 종류들 다 목의 에너지가 있겠네요. 새도 목의 에너지가 있어요. 바람을 가르잖아요. 바람을 가르니까 전우치가 또 생각이 나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도 물을 뚫고 가잖아요. 그 중에서 연어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강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잖아요. 말이 되냐고, 그게. 모터 달아도 그렇게 안 될걸요? 배 띄워서 모터 달아도 강물 흘러내리는 걸 이겨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요. 제트 엔진 달면 가능할까? 근데 연어는 어때요? 목숨 걸고, 얼마나 목의 에너지가 강하면 도대체 그러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을 보충하려면은 식물을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연어를 드셔야 돼요. 목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니까. 근데 이것도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 말 듣고 나 목 없으니까 연어 먹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 정도로 물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연어가 가장 강한 것처럼 되어 있다. 얼마나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은 강 끝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어버리잖아요. 에너지 다 쓰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 네. 그래서 모든 해양생물들은 목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추론할 때 손님이 이렇게 왔어. 식당을 해야겠대. 사주에 목이 가득하네. 뭐 하라고 해야 돼요? 횟집 같은 거 하라고 해야지. 일식, 횟집. 그럼 해양 수산물을 이용한 그런 거를 하라고 해야지 맞겠죠. 물론 이제 그 사주의 십성하고 막 이런 물상적, 당연히 글자마다도 물상이 다 달라요. 간목의 물상 다르고 을목의 물상 다른 것처럼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식집 해야겠네. 그 일식집 같은 경우는 그 회칼 이렇게 길다란 거 해가지고 섬세하게 막 이런 맛이 있죠. 그게 아니면 그냥 수산물 다른 걸 완전히 한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그 물고기 말고 다른 뭐 문어나 뭐 낙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다 다르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건 다 오행적 물상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는 다 그런 걸로 연결이 되더라. 그러면 만약에 뭐 한식집을 하겠대. 뭐 하라고 해야 돼요? 새싹 비빔밥 같은 거 하라 그래야지. 목의 에너지는 새싹이잖아요. 목의 단계는 꽃이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하는 새싹 같은 거라고요. 이제 막 시작된 거, 어린 잎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목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무가 진짜 맞구나. 목의 에너지가. 목이 진짜 나무구나. 나무는 근데 목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나무 안에서도 목화 토금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이제 여러분들은 1차원적으로 나무다가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물상적 통배원을 한번 하시면은, 그리고 그걸 응용하고 접목하시면은 사주 보는 눈이 한꺼풀 트인다는 거예요. 한꺼풀 열린다. 그래서 목은 뚫고 가는 힘이고 관계의지이고 뭐 지향하는 거고 위로 가려고 하고 호기심이고 시작하는 거고 물상으로 연결하면 다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강의를 하기 이전에. 가가지고 이제 노가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잖아요. 그 중에서 콘크리트에 동그랗게 이렇게 뚫는 게 있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게 무기구나.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이 간목이 있었단 말이야. 간목이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 예,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사주를 제가 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다 유추해보면은 그 해당하는 수많은 자기 분야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목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다르다고요. 갑과 을이 다르다고요. 자, 이거를 혹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갑목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배우셨어요? 큰 나무 그거 맞아요. 네. 큰 나무. 또 여기 느티나무 막 이런 걸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을목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1년 초? 제가 원하는 답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장미? 잔디? 네, 넝쿨?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꽃 같은 거죠. 네, 작은 거. 잡초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잡초.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1차원적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모순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은 뭐라고 했어요? 어리다? 싹이다? 막 나온 거다? 처음이다? 근데 처음 나온 게 느티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갑목은 특히나 이제 천간의 순서대로라면은 개수 다음이에요. 임계가 있단 말이에요. 임수하고 개수에서 막 벗어난 에너지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이런 물상이 붙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갑목은 이 물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싹에 가깝습니다. 싹. 진짜 갑목의 물상은 사실은 싹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갑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갑목은 상징성을 띈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갑목이에요. 을목은 이런 거 못 붙여요. 갑목은 이게 왜 가능하느냐? 높이 올라가니까. 높이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상징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높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선생님 말고는. 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무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하세요, 대부분.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림으로 그냥 그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큰 나무의 모양이냐고. 여기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뚫고 가는데 회전하지 않으면 뚫고 갈 수 있을까? 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뚫고 가요? 이렇게 뭐 망치로 두드려서 뚫나? 뚫고 가는 목의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은 회전하는 힘이 있다. 사람도 회전하는 힘이 있어요. 출산할 때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돌면서 나와요. 우리도 회전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못 믿으시겠죠? 우리 지금 돌고 있다고요. 여기 정수리 한번 보세요. 머리 위에 회전하잖아요. 여기가 회전하는 힘이 있다고요. 왜? 사람은 위로 자라니까 회전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다. 여기가 돌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있으시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예. 생명하는 모든 것은 회전을 하는데 심지어 싹이 날 때도 그냥 팍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면서 팍 하고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목기인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양이. 일단 높이를 얘기하죠. 위아래로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 부분이 돌면서 뚫고 나가는 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돌면서 뚫고 간다는 건요, 누가 뚫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기질이 있어요? 대장 기질이 있어요. 대장 기질. 대장 기질이 있고 가장 처음에 나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간목이다. 그러니까 간목은 어떤 거예요? 목기의 에너지를 충실하게 그대로 연결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손 들어서 해볼래 하면 손 제일 먼저 드는 게 이 간목이라고요. 그래서 간목은 사람들이 다 뒤에 있고요. 자기가 가장 앞에 있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간목일간인데 안 그런데요. 뒤로 빠지는데요. 이런 얘기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간목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인일주다 이러면 틀림없이 그런 기질로 연결된다고요. 자기가 나서서 가장 앞에서 뚫고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간목은 싹이고요. 단계로 얘기하면은 어린 거고요. 뚫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앞서 가려고 하는 기질로 연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높이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높아질 수 있겠죠.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렇게 해서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징적으로 가기 때문에 남산이에 철갑을 두른 듯. 상징이잖아요. 그 소나무가 상징이지. 그 소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느티나무인데 이게 물상적으로 만약에 느티나무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징성을 띠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집단화된 거, 군화를 이룬 것들은 을목으로 보셔야 돼요. 느티나무더라도 물상적 사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얘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거든요. 잡초가 높이 올라간다. 이상하잖아요. 잡초가 막 커가지고 사람 키 넘어가고 이래봐요. 그거 지옥이지. 미국은 논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실종돼서 죽는 사람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옥수수 밭에서 실종돼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GPS하고 막 이런 장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헬기로 이렇게 구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넓으면 안 보여요. 사람 키보다. 근데 을목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을목이다. 그래서 높이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을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무란 얘기를 쓰기가 어렵고 뭐 잡초니 풀이니 넝쿨이니 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적 에너지.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수평 에너지다 보니까 군화를 이룬다고요. 군화. 집단적인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아무리 높이로 가더라도요. 높이 있고 나무라고 하더라도 많이 있어서 상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을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을목으로. 그래서 사주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작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목과 을목의 가장 큰 차이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간목은 보면은 얘는 주기가 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목의 주기는 길다. 여기는 주기가 짧다. 그러니까 간목의 주기가 길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로 나무라고 본다면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생산하는 것들이 생산력을 갖추는 것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묘목 같은 거를 심어요. 묘목을 심는데 그 묘목이 이제 나중에 뭐 포도도 열고 뭐 사과도 열고 뭐 귤도 열고 이럴 정도로 성장하려면은 꽤 걸릴 거예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오래 걸린다. 근데 한 번만 제대로 키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1년에 한 번씩 제철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키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키우면 생산성은 지속적이다. 근데 그러기까지 주기가 길게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물상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을목은 주기가 짧기 때문에 즉시 생산이 가능한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저희 와이프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집에서 상추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추를 키웠는데 상추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 하루 이틀인가 지났어요. 보러 갔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나왔다고. 징그럽다고. 왜 이렇게 빨리 자라냐고. 그거 뭐예요? 을목.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사주적 사고를 하는 거야. 아, 저 을목 맞네 이러고. 말이 안 되는 속도로 자라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리고 바로 뽑아서 먹고 또 다시 심으면 바로 나고. 그래서 주기가 짧고 회전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러 간다. 간목이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농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죠. 여기는 이모작을 하던가 아니면은 3개월 콩나물 같은 건 금방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 간목하고 을목하고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목은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높이 도달하느냐에 대한 경쟁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기록 경기 같은 거하고 연결이 돼요. 간목의 마인드, 간목의 물상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간목이 사주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해야 될지 단거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라톤도 기록 경기고 이것도 기록 경기네요. 뭘 해야 돼요? 이게 응용을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마라톤 같은 거 연결되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단거리를 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단거리는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을목한테 좀 더 유리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을목은 기록 경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수영 선수를 하겠다. 을목하고 간목 중에서는 간목이 훨씬 잘 맞겠네요. 물살 가르는 거잖아요. 박태환 사주가 정말 궁금한데 수영 선수들 분명히 그런 목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죠, 이제. 그래서 기록을 내고 빨리 하고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간목하고 연결돼요. 만약 운동선수 격투기를 한다. 격투기를 하는데 레슬링이 있고 복싱이 있다. 간목은 뭘 해야 될까? 레슬링과 복싱. 왜 복싱이에요? 그쵸? 직선, 뻗는 거. 자, 그럼 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선인데 뭐예요? 곡선, 모양 봐요, 모양. 곡선이잖아.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S 모양으로. 여기는 쭉쭉 그냥 뻗어 있죠. 그리고 얘는 수평이라면서요. 레슬링은 훨씬 유리하다고요. 수평이니까 눕는 거 잘할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잡아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간목은 잘 안 잡아질 거 아니에요. 간목은 이렇게 잡아뜨려 가면은 부러지지 넘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직선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휜다가 안 돼요. 휜다. 이게 안 돼요. 부러진다죠. 내가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겠다죠. 자, 그러면은 이 주기가 길고 오래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돼 싶으면은 놓을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알고 다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반면에 장점이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 뚝심 있게 뚫고 나가잖아요. 코로나 뚫고 성공시킨 사업가들이 있을 거라고. 요식업 처음 했는데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잘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목의 에너지예요. 을목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다 접어버려요. 주기가 짧다니까요. 애초에 장사를 할 때 길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겠다예요. 기본 마인드가.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징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간목은 그러한 숱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꾸준하게 뚝심 있게 유지하다 보니까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딴 건 몰라도 고깃집 하면 저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간목이 있어야. 딴 건 몰라도 이건 이 사람이야. 상징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힘은 을목에 비해서 간목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이 다 물상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수평이잖아요. 수평이고 주기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상적 사고를 하실 때 그런 거랑 다 연결하시면 돼요. 조언을 할 때 이거 회전율 빠른 거 해라. 식당에서도 여기는 코스 요리 같은 거 괜찮아요. 간목은 2시간, 3시간 앉아있고 그래도 돈 비싸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도 오잖아요. 상징적이니까. 신라호텔 라요 이런 데 쓰레기 타잖아요. 2명이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저녁 먹으러 가면 둘이서 먹는데 54만 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웰컴 드링크, 샴페인 이런 거 한 번 하면 60만 원 넘어가요. 둘이서. 그렇다고 막 양껏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이면 맛있는 게 더 많단 말이죠. 앞만 봐도. 근데 가잖아요, 사람들은. 상징적이잖아요. 미슐랭 3스타야. 한 번쯤 가볼 만해. 약간 이런 거죠. 을목은 그런 거 하면은 안 돼요. 빨리 사람들이 먹고 떠나고 주기가 짧고 빠르게 패스트푸드 같은 게 제일 잘 맞겠네요. 주기가 짧으니까. 그리고 대응도 금방금방 되겠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할인 같은 것도 하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는 힘 같은 게 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올곧게 가지지 않는다고요. 사회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말 뱉고 번복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을목들은. 당연히 이제 이게 을묘로 가면 그냥 여기 묘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그럼 강하잖아요, 을목이. 그러면은 간목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수평을 장악하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위로 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을목은. 죽었다 깨어나도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등락의 갑이에요. 갑을 같이 있으면 등락의 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인터넷에 그냥 쳐보면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근데 이 등락 개갑의 이치는 뭐 물상적으로는 뭐 느티나무가 있는데 덩굴이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야죠. 높이를 점유하는 건 감목인데 을목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감목을 타고 가는 것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목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쉽죠? 네, 그래서 을목하고 감목은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감목은 두 가지를 가지는데 상징성과 생산성을 가져요. 성향이 물론 100% 생산성, 100% 상징성 몰빵할 수는 없어요. 두 개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칠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을목은 얘는 생산성이라고요. 상징성을 가질 수 없더라. 아무리 연기 잘하고 뛰어난 배우더라도 을목이면은 최우수 조연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주연은 힘들겠더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 사람 연기 너무 잘하고 캐릭터 너무 독보적인데 주연으로 하기엔 뭔가 좀 유해진 배우 같은 분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조연으로는 너무 감칠맛 나는데 주연으로 나온 영화 있잖아요, 몇 개. 좀 뭔가 어색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조연했을 때 더 빛나더라, 이 사람은. 높이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지금 유해진 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중요하면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이 보여지는 모습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큰 선생이야 내가. 상징을 띄고 있어. 우리나라 뭐 의학계의 거장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장인데 생산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쫓는다는 거잖아요. 더 돈 되는 거 보고. 이상하잖아요. 상징적인 존재가 존경받는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치우쳐서 생산성을 확 쏠리면은. 근데 이렇게 생산적인 거 하더라고. 어느 정도의 위치는 가지게 되더라, 높이는. 근데 을목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을목에 화가 있으면 화는 위로 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되지 않느냐? 을목이 화를 보면요, 옆으로 퍼지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감목이 있을 때 감목을 타고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있는데 감목운이 겁재가 와서 막 나쁜 거 아닌가? 그게 과연 나쁘냐는 거예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겠더라. 그럼 감목한테는 을목이 나를 이용할까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감목은 뭐라고요? 이쪽에 몰빵이 힘들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 을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생산 가능하게 도와주죠. 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예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은 저는 이 관계를 이제 워즈니악하고 스티브 워즈니악 아세요? 스티브 잡스는 아세요? 이 잡스가 더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워즈니악이 컴퓨터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잡스가 한 게 아니라 워즈니악이 개발을 한 거예요. 맥 PC를 개발했는데 누가 그걸 알렸어요? 잡스가 천재적인 마케팅으로 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워즈니악은 자칫하면은 지금도 이것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을목을 만나지 않는 상징성을 띤 감목은 돈 안 되는 짓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부심은 엄청나겠죠. 내가 최고야. 상징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 을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돈 되잖아요. 상징성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존심만 있었는데, 그거를 얘가 와서, 야, 그거 돈 되겠다 해가지고, 돈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감목 입장에서는 을목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나쁜 놈아 이래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을목 없었으면 그렇게 퍼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 둘 관계를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겁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재를 절대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겁재가 당연히 이제 겁재가 있으면 풍파도 많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처하지 않는 상황에 많이 마주치게 돼요. 사람들 때문에 마주치는 거죠, 심지어. 근데 그거를 전투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주는 건 다 겁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그게 한꺼풀 끝나면 분명히 내가 어떤 형태라도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나락을 갔다 오면 상대방이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는 물론 구조를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긍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지어 얘가 생산성에 몰빵하더라도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난 위에서 생산하고 얘는 밑에서 생산하잖아요. 이중으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같은 땅 안에서. 나무에서 열매도 맺고 밑에서 뭐도 키우는 거예요? 버섯도 키우는 거야. 두 개 같이 열리는 거예요. 더 증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사주에서. 가불의 관계는.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은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은 목이지만은. 자, 그러면은 간목하고 을목 중에서 누가 더 어른이에요? 을목이 훨씬 어른이에요. 을목이 잡초고 풀이고 꽃이라고 해서 어린애가 아니라요. 간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른이라고요. 이미 우리가 천간 순서에서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야 돼요. 이렇게 순서가 가죠.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 이렇게 가죠. 자, 갑을의 갑은 수에 가깝죠. 아직 싹에 가까운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화에 가깝죠. 이제 꽃이 열리려고 하네요, 을목은. 누가 더 컸냐 이거죠. 나무로만 봐도 을목은 어떤 나무예요? 이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봉우리가 이미 맺혔다는 소리예요. 다 컸어요, 이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다 크면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당연히 어른이 되는데, 좀 당황스럽네. 자녀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생식 능력을 갖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식 능력을 갖춘다는 게. 을목의 단계는 뭐예요?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사촌 동생이 형 이랬는데 막 이래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징그러워 뭔가. 그 단계라고요, 을목은. 간목은 어떤 거예요? 옹알이 가는 단계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어때요?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단어로 뭐 조합을 하고. 을목의 단계가 어떤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은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5살 안에서도 갑을을 나눌 수가 있어요. 6살 안에서도 나눌 수 있고 1살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디테일하게 쪼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을목하고 간목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얘는 키가 180 아이일 수 있다고요. 180. 얘는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오늘 배우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을목이 훨씬 크다. 더 성장했다. 간목이라고 하는 싹의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되겠죠, 그게. 좀 쉬었다가 할까요?